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 1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성우체국 소속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거쳐 직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2040년이면 학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다양한 미래교육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이면 생활임금을 도입합니다. 시급 11,228원이며 적용 대상은 경북도청 소속 근로자입니다. 영천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지난 11월 의성우체국의 한 여직원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직원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자신이 상사로부터 폭언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은 상급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이 직원이 숨진 뒤에야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체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폭언을 당한 A씨. 본인의 상관인 직장 내 성고충 업무 총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기관이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에 알리고 우정사업본부에까지 전달돼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건 기관장인 우체국장이었습니다. 결국 신고 내용은 상급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후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의성우체국 직원 A씨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관장이 가해 행위를 했던 거고 그 피해를 드러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 즉각적인 분리 조치,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우정사업본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1월 30일 서면 답변을 통해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감사처분 심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단체는 A씨가 숨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 네, 홍하영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의한 성범죄가 종종 드러나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공공부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네, 지난 2020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기관장 성희롱 성폭력 전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기관장일 때 피해자가 내부 신고를 하기 힘드니까 전담 창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실이 최근에 여가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기관장의 성희롱과 성폭력 접수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22개월 동안 총 19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꼴로 공공기관장 성범죄가 접수된 건데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지는데 관련 설문조사도 있다고요. 네, 노동 전문가, 변호사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냐는 질문에 2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에게 어떻게 대응했냐고 물었더니 6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했고 26%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나 노조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는데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가 압도적이었고
불리한 처우를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하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2040년이면 학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다양한 미래교육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40년 경북 인구가 현재 인구보다 21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학령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북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만여 명으로 오는 2026년에는 13,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미래 교육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공교육비 지원 강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도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물 지금 하고 있고 수학 여행비 지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는 거 아니고 경북은 합니다. 학습 지원금도 전국적으로 다 준 거 아닙니다. 경북이 많이 줬다고도 얘기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수련 활동비 지원 이것도 이제 차츰 들어가고요.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또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큰 학교 애들은 놔두고라도 작은 학교 서너 개가 있으면 조금 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같이 모여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작은 학교 다니면서 그 재능을 더 찾고 높이고 싶은데 이제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런 해결 방안이 있나. 경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돌봄과 방과 후 공부방 등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워지는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또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을 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마 답례품 선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일 텐데요. 지역 특산물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색 답례품들도 눈에 띕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벌초 대행이라든가 또 모노레일 쿠폰, 캠핑장 이용권 같은 지역 관광상품 이용권을 내놓은 곳도 있었고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이 사이버 군민증으로 차별화하거나 코로나 상황을 대변하듯 방역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선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요.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가량인 113곳이나 됐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자체들의 이런 답례품 고민과 함께 정부 차원의 인구 분산책이나 지원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살리고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들에 우리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이죠.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는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손성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영천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평하고 평범한 면에 일상을 표현한 정진경 작가와 얽힌 것들을 쌓아 용도 폐기된 것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 송영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정진경 작가는 평평하고 평범한 면을 주제로 일상의 소재를 입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바구니들에서 코로나19 속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그 배열을 흩어 회화의 화면 안에 추상적으로 재배치한 작품 18점이 평평과 평범 그리고 면을 수단으로 일상의 부스러기를 나타냅니다. 길을 가다가 바구니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단면을 드로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저희는 만날 수 없었지만 그 바구니는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사회 속에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 흙을 재료로 다루는 도조 작가 송영준. 흙을 파내고 건조시켜야 도조의 형태가 안정되기 때문에 남은 흙을 뭉쳐놓았고 이를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흙찌꺼기를 뭉치다 보니 원형이 됐고 용도 폐기된 것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흙 같은 플라스틱 소재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찌꺼기들을 뭉치다 보니 원형이 되고 뭉쳐서 원형을 만들다 보니 그게 얽혀있는 형상이 나온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재해석해서 조형적 긴장감을 갖추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평평하고 평범한 면, 얽힌 것들을 쌓다 전시는 오늘 4일까지 영천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합니다. 경북도의 2023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1,228원으로 2023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가량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것으로 경북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북도청 소속 근로자며 경상북도는 앞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